임진왜란 총사령관 서예 유성룡 편입니다. 1542년 11월 7일 중종대에 태어나서 1607년 5월 31일 선조 때까지 65세를 사셨다. 외가인 경상도 의성에서 황해도 관찰사인 아버지 류종령의 이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순신의 형인 이요신과는 친구 사이였고 3살 아래인 이순신과도 친밀하게 지냈다고 한다. 지금도 충무로에 가면 서예길이라는 길이 있고 그곳에 류성룡의 집터라는 표석이 있다. 그 후 안동 화해마을에서 지내다가 20세에 태계 이황의 제자로 들어간다. 책을 한번 읽으면 한 글자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 이황의 수제자로 명망이 높았으며 평소 제자들에게 칭찬하지 않기로 유명한 태계 이황도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라며 류성룡만큼은 이렇게 칭찬하면서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22세인 1564년 명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24세인 1566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무원 건지 부정자가 되었다. 32세인 1574년 심의겸이 김효원의 이조전랑 청구를 반대하자 동갑내기 김효원과 같은 이황의 제자였던 그는 김효원을 변호하였고 이듬해 의례당론으로 사림이 동서 즉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자 그는 심의겸의 서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효원의 동인에 가담하였다. 이후 동인에는 유성룡, 이산해 등 이황과 조식의 문인이 많이 모였고 서인에는 정철 등 이의와 성혼의 문인이 많았다. 류성룡은 은교 등을 거쳐 정연검토관, 직제약, 부제약, 도승지를 거쳐 40세인 1482년에 대사헌에 오르고 46세에 대제약, 48세에 우의정, 49세에 자의정 겸 이조판서에 오르는 등 별탈 없이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다. 임진왜란 3년 전인 1589년에 일본 사정을 탐지하려고 파견된 조선통신사에 서인인 황윤길과 동인인 김성일이 파견되고 1년 뒤인 1590년에 돌아와서 황윤길은 반드시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선조에게 보고하였고 김성일은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유성룡은 같은 동인이면서 동문이었던 김성일을 지지했고 선조도 김성일의 의견을 채택하였다. 유성룡은 이의 10만 양병설도 민심의 동료를 우려해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임진왜란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유성룡은 훗날 탄핵을 받고 잠시 파직되기도 한다. 당시 일본이 조선 침략의 야욕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던 참이었지만 유성룡은 김성일의 이야기를 듣고 설마 침략하겠냐고 생각했다. 그래도 찜찜했는지 이순신과 권율 등을 청거하여 등용하도록 조치하고 각 지역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등 나름의 전쟁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49세인 1591년 서인이었던 송광정철의 처리를 놓고 동인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게 된다. 파직 유배된 정철의 처벌을 놓고 정성을 여기만 고관이라 사형은 지나치다며 차마 죽일 수는 없다는 유성룡과 우성전에 반하여 이산해와 정인홍 등은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를 잊었느냐며 바로 정철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정철의 처제 문제로 동인 세력 간 대립하여 정철을 죽이자는 강경파와 죽이지는 말고 유배를 보내자는 온건파로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하게 되고 유성룡은 남인의 영수가 된다. 50세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은 피난길인 개성에서 영의정에 오르지만 반대파의 탄핵이 있자 한 달 만에 스스로 사퇴한다. 의주에 도착하여 임시정부가 차려지자 다시 영의정 겸 도제찰사로 임명되어 군무를 총괄하면서 훈련 도감을 설치하여 화기제조, 성곽수축, 병사조련 등 군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55세인 1597년 이순신이 역모를 당했을 때 이순신을 청구한 사람이 나이므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몹시 공격했다고 징비록에 기록되어 있다. 유성룡은 선조 앞에서 직접 이순신을 변호하였으나 선조는 유성룡을 외지로 보낸다. 유성룡이 한 달 뒤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이순신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원익, 정탁 두 사람만이 이순신을 옹호하여 이순신은 간신히 참수형을 면하고 백의종군을 하게 조치되었다. 전란이 끝나갈 무렵 56세인 1598년에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치러 온다라고 명나라에 무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해명하기 위해 선조는 영의정 유성룡에게 명예 갔다 오라고 부탁했지만 유성룡은 노모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 일을 빌미로 북인이 남인의 영수였던 유성룡을 탄핵하였고 결국 삭탈관직되어 낙향하였다. 2년 뒤인 1600년 유성룡은 폭직되어 조정에서 불렀으나 일체 응하지 않고
고향 안동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저술에 힘썼다. 이때 쓰여진 저작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징비록이다. 징비록은 혼날징, 상각할비, 기록록으로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겪은 임진왜란 때 조선의 실태와 참상 그리고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술한 것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의 일을 1598년부터 6004년까지 6년간 수기로 집필을 하였다. 징비록은 지금까지도 임진왜란 연구사의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고 국보 132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게 고향 안동에서 조용히 살다가 1604년 살고 있던 고향 하회마을이 수해를 입는 바람에 하회마을에서 옆마을인 풍산 서미동으로 옮겨 살았고 65세인 1607년 5월 31일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설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숭례문의 상인들은 문을 닫고 슬퍼하였으며 선조도 조회를 하지 않고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청렴했던 탓에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백성들이 제수용품을 차려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유성룡은 행정이나 군사, 외교 등 어떤 업무를 맡겨도 척척 해결해내는 인물이었으며 사람 보는 눈도 대단히 뛰어나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였다. 유성룡이 정계 은퇴한 지 8개월 후인 1599년 7월에 선조는 유성룡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떠나간 후로 국사가 날로 엉성해지고 더욱 해이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였다. 유성룡은 성품이 대단히 온화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남인의 영수였지만 정작 본인이 당정의 선두에 나선 적은 없었고 서인들과도 불화가 없었으며 특히 서인의 당수였던 송광정철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순신과도 친밀하여 난중일기에는 유성룡과 서신 교환을 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유성룡은 바둑이나 의술, 점술, 천문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의술에 대해서는 표준에게 조언할 정도였고 바둑은 국수라고 불릴 정도로 당대 조선을 대표하는 고수였다고 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손과 선조가 바둑을 뚫 때 바둑을 뚫 줄 몰랐던 선조를 위해 양산에 구멍을 내어 구멍 틈으로 들어오는 빗으로 선조에게 훈수를 두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폭해서원 설립 시 세계 이황의 수제자였던 서예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 가운데 누구의 위패를 세계 왼편에 봉환할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의성김씨 문중과 풍산 유씨 문중이 대립하게 되는 병오십이라고 한다. 즉 세계의 다음 서열이 넘버2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에 대해 두 문중의 후손들이 400년간 대립하게 된다. 관직이 높은 유성룡이냐 나이가 많은 김성일이냐를 두고 대립하게 되며 심지어는 흥선대원군이 중지에 나설 때 병파 400명, 호파 600명이 모여서나 결국 실패했을 정도로 갈등과 대립이 심하였다. 결국 400년이 지난 2013년 5월에 폭해서원 복원 기념으로 양 문중이 유성룡을 왼쪽, 김성일을 오른쪽으로 하는 대신 김성일 옆에 그의 제자인 소택의 이상정을 함께 놓기로 합의를 보았다. 여담으로 징비록에는 유성룡이 지병인 치질로 인해 거의 기어가다시피 행하며 출근을 했다는 이야기도 실려있다. 서예 유성룡의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에 1589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전주 이씨와 합장되어 있다.